조선의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수원. 그 중심에는 220년 전 정조대왕이 세운 수원 화성이 있다. 조선에서 제일 가는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정조의 못 이룬 꿈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수원 화성.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그 모습을 잃을 뻔했지만 정조가 남겨둔 화성 성역 의궤에 따라 복원돼 축성 이후 200년이 지난 지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정조대왕께서 화성을 왜 건립하셨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보호하고 그리고 화성 행궁을 호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 행궁을 호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신이 상왕이 돼서 화성 안에 이렇게 머물 때 본인의 개혁 정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내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정조대왕께서 말씀하신 화성의 건립 배경은 바로 혁신입니다. 즉 화성 안에서 새로운 제도 개혁을 이루어내고 그런 제도 개혁을 전국 조선 팔도에 보급시켜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유해지고 백성들이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화성을 건설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창룡문, 화서문, 팔달문, 장안문이 늠름하게 서 있고 5.8km에 달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수원 화성은 정조의 뜻에 따라 실학자 정약용이 설계하고 최재공이 총리 대신으로 임명돼 관리 감독을 했는데, 정약용이 직접 만든 거중기가 화성 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2년여의 시간에 걸쳐 화성 축성이 마무리될 즈음 정조는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위해 다시 이곳을 방문했다. 화성으로 입성하기 위해 정조가 가장 먼저 통과한 문은 바로 화성의 정문 역할을 했던 장안문. 조선 전 역사에서 가장 웅장하게 만들어진 이 성문을 지나기 위해 정조는 황금 갑주를 입고 위상을 높였다.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원형으로 쌓은 옹성과 우진각 지붕으로 만들어진 누각에서 그 웅장함이 느껴진다. 그 장안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문입니다. 숭례문보다 더 큰 성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안문이 조선 성문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안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성문 앞에 옹성이 둘러쳐져 있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성들은 그런 옹성이 없고 다른 성문들도 옹성이 거의 대부분이 없는데, 장안문 같은 경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성문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로다 그 중국의 성곽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앞에 둥글게 항아리를 반으로 자른 것과 같은 성문을 만들고 2층 누각을 세워서 엄청난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장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장안문의 장안, 이것은 곧 수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정조대왕께서 이제 이 화성을 이제 제2의 수도 혹은 그 자신의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관문으로서 장안문을 만드시면서 장안이라는 의미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장안을 통해서, 장안문을 통해서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장안문에 함께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만큼이나 두껍게 세워진 성곽을 지나 화성 중심부에 들어서면 정조가 어머니의 회가변을 열었던 화성 행궁에 다다른다. 정전인 봉수당을 중심으로 해경궁과 정조가 거처할 건물들을 세우고 관청 건물을 한 군데로 모아두었는데, 정조의 의도에 따라 건물 배치가 이루어졌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살아계신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진정한 왕 정조. 신풍루 앞마당에서는 200년 전 가난한 백성에게 친히 쌀을 나눠주고 죽을 끓여주었던 정조의 혼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다. 효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조선의 왕 정조. 그가 꿈꾸던 새로운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만은 성과 곳곳에 남아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할 것이다.